적장이 무릎 꿇고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패배한 팀의 선수를 찬양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74세의 전설적인 감독이 자신의 팀이 4대1로 이긴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질문을 거부하고 오직 패배한 팀의 등번호 7번만을 이야기했거든요. 무려 7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LAFC가 자신들보다 5배나 가치가 낮은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에게 안방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브루스 아레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MLS 우승 5회에 빛나는 북미 축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2002 월드컵 당시 미국 대표팀을 8강까지 끌어올린 그 냉혹한 전술가 말이에요. 평소 제자들에게조차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기로 악명 높은 얼음장 같은 성격의 소유자거든요. 그런 그가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사고를 몰아넣고 대승을 거둔 직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우세니 부다의 멀티골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티모 베르너의 쐐기골에 대한 질문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패배한 팀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승자가 패자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승리를 적장에 대한 헌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플레이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웠다고 표현했어요. 그가 보여준 위장술의 예술을 해부하고 MLS 최고의 수비진이 왜 스스로 자책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적 공포의 원인을 낱낱이 분석했죠. 심지어 산호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손흥민의 킬러 본능을 복제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전반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아레나 감독은 전반 45분 동안 자신의 팀원들이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허우적거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산호세는 서부 컨퍼런스 최강의 수비진을 자랑했지만 손흥민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들의 수비 시스템은 종이장처럼 찢어졌거든요.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술적 위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하죠. 경기 내내 느릿느릿 걸어다니며 수비수들의 블라인드 스팟에 유령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스템이 대형 유지에서 단반박자라도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그는 지체 없이 잔인한 사형 선고를 내리거든요. 전반 42분에 터진 장면이 그 증거예요. 어슬렁거리던 상태에서 갑자기 산호세의 수비 블록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죠. LAFC가 100% 골을 넣었어야 할 완벽한 찬스였는데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공을 흘려보내는 바람에 그 위대한 어시스트가 기록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7분 데니스 부안가의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완벽한 궤적의 다이렉트 발리슛을 날렸거든요. 산호세의 골키퍼 다니엘이 신들린 반사신경으로 막아내지 않았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올해의 골이 되었을 겁니다. 아레나 감독은 자신의 40년 감독 커리어를 통틀어 이런 압도적인 시야와 풍격을 직접 목격하기 힘들었다고 극찬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 손흥민이 적의 신경계에 미치는 파멸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패소 공포증적 압박이라는 개념을 들어 자신의 제자가 저지른 자책골을 해부했거든요. 경기 전 코치진은 수십 시간 동안 손흥민을 봉쇄할 방법을 수비진에게 주입하고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전술판 위의 이론과 경기장에서 직접 느끼는 숨막히는 압박은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손흥민의 위대함은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 움직이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뿜어내는 무형의 압박에 있거든요. 58분에 터진 산호세의 유일한 실점 장면을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산호세의 라이언 포티어스는 리그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지만 등 뒤 사각지대에서 맹수처럼 달려드는 손흥민의 숨결을 느낀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죠. 손흥민이 공을 가로채 골을 넣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그를 짓눌렀고 결국 무리하게 공을 걷어내려다 자신의 골문에 공을 쑤셔넣는 참사를 저지른 겁니다. 미쳤죠. 지금 MLS 수비수들에게 손흥민은 더 이상 평범한 선수가 아니에요. 뼛속까지 시린 전율을 느끼게 하는 유령 같은 존재거든요. 그의 육체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적의 신경계에 가하는 압박감의 무게는 수백 톤에 달하죠. 브루스 아레나 감독의 기자회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산호세가 손흥민의 본능을 복제해 승리했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전술적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4대1의 대승이 자신의 전술 덕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적장의 플레이 방식을 모방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어요. 하프타임 당시 라커룸 분위기는 그야말로 험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레나 감독은 분석팀에게 전반전 손흥민의 공수 전환 장면들을 틀라고 지시한 뒤 화면이 부서져라 가리키며 소리쳤죠. 손흥민이 어떻게 중앙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지 똑똑히 보라고. 왜 우리는 저렇게 폭발적으로 찌르지 못하고 공만 돌리고 있느냐고 피를 토하듯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수들이 손흥민의 그 치명적인 본능을 흡수한 거예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산호세 선수들은 지루한 플레이를 벌이고 손흥민처럼 수직적이고 직선적인 스프린트를 감행했죠. 그 결과 53분과 56분에 우세니, 부다와 티모 베르너가 벼락같은 연속골을 터뜨렸거든요. 이런 무자비한 속도의 득점은 이번 시즌 산호세가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기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산호세는 LAFC 주장의 위대한 플레이에서 영감을 훔쳐와 그들을 박살낸 셈이죠.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의 직선적이고 파괴적인 축구 지능에서 배운 가르침이 자신의 40년 감독 인생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승리한 팀의 감독이 자신의 승리를 적장에 대한 헌사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축구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붕괴해가는 시스템 속에 갇힌 한국의 슈퍼스타에게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나약한 정신력을 보인 LAFC 군단에 의문을 던졌죠. 경기 전 통계로는 LAFC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선수단 가치는 산호세보다 5배나 높은 740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무려 5천만 유로라는 거대한 가치를 지닌 호화 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점 직후 그 거대한 시스템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아레나 감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74분에 터진 리드 로버츠의 멍청한 자책골은 빅클럽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참사라고 꼬집었죠. 점유율도 산호세가 47.9% 대 52.1%로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4골이나 몰아넣으며 LAFC를 압도했거든요. 결국 오늘 경기는 선수들의 몸값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단 한 명의 위대한 선수가 경기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브루스 아레나 감독의 말대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상대 팀의 전술을 바꾸고 감독의 철학마저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어요. 승자의 찬양과 패자의 굴욕이 교차하는 가운데 북미 축구계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망령과 싸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죠. 화려한 자본과 시스템이 한 명의 천재적인 본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본능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기적 같은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히 개인 기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팀 전체의 전술적 중심축이자 상대 팀에게는 악몽 그 자체죠.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아군 공격수들에게는 무한한 공간을 창출해내거든요. 아레나 감독이 지적한 것처럼 손흥민의 움직임은 계산된 예술이에요. 그는 자신이 위협적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동시에 수비수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끌어당기죠.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거든요. 평범한 선수는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만 손흥민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는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죠.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마크해야 할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이 치명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거든요. 전반 42분 스루패스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손흥민은 그냥 걷고 있었어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놓친 게 정말 아쉽지만 그 패스 자체만으로도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증명됐죠. 47분 발리슛은 또 어떻고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날아오는 공을 다이렉트로 때려 넣는다는 건 엄청난 기술과 판단력이 필요한 플레이거든요. 각도 계산부터 골키퍼의 위치 파악 그리고 완벽한 임팩트까지 모든 게 일치해야 가능한 슈팅이에요. 산호세 골키퍼가 신들린 세이브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올해의 골감이었을 겁니다.
아레나 감독이 40년 커리어 통틀어 보기 힘든 품격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겠죠? 이런 개인 기량도 압도적이지만 손흥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심리전의 귀재라는 거죠. 58분 산호세 자책골 장면이 완벽한 증거거든요. 라이언 포티어스는 리그 최고의 센터백이에요. 그럼 그가 왜 자기 골문에 공을 쑤셔넣는 실수를 했을까요? 바로 손흥민이 등 뒤에서 뿜어내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공을 받는 순간부터 포티어스의 뇌는 손흥민의 위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괴물이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판단력을 흐렸고 결국 무리한 클리어링 시도로 이어졌죠.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직접 공을 빼앗지 않아도 상대를 실수하게 만드는 무형의 압박이거든요.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분산돼요. 이런 심리적 압박은 통계로 측정되지 않지만 경기 결과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아레나 감독이 패소 공포증적 압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는 숨막히는 공포거든요. 하프타임 라커룸 장면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74세의 전설적인 감독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적장의 플레이를 배우라고 소리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축구는 자존심의 스포츠거든요. 감독들은 자신의 전술과 철학을 고집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아레나 감독은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따라하라고 지시했죠. 화면이 부서져라 가리키며 저렇게 수직으로 찌르라고 소리쳤다는 게 상상이 가나요?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후반전 산호세 선수들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직선적이고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감행했죠. 53분과 56분 연속골이 그 증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결과거든요. 우세니 부다와 티모 베르너가 터뜨린 골들을 보면 손흥민의 DNA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중앙 돌파 타이밍 포착 그리고 냉정한 마무리까지 모든 게 손흥민식이었죠. 아레나 감독은 이걸 40년 감독 인생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한 경기를 보고 배운 교훈이 그의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값진 것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의 영향력입니다. 자신이 속한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전술까지 바꿔놓는 거죠. LAFC 입장에서 이번 패배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었을 거예요. 740억 원이라는 선수당 가치를 자랑하면서도 140억 원짜리 팀에게 안방에서 1대4로 무너졌으니까요. 더 굴욕적인 건 상대 팀이 자신들의 주장을 모방해서 이겼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붕괴거든요. 아레나 감독이 지적한 것처럼 LAFC는 실점 직후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74분 리드 로버츠의 자책골은 그 증거죠. B클럽이라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멍청한 실수였거든요. 집중력 부족, 의사소통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나약함이 드러난 장면이었어요. 반면 산호세는 손흥민이라는 롤모델을 얻은 덕분에 완전히 다른 팀으로 거듭났죠. 점유율은 밀렸지만 효율성에서는 압도적이었어요. 47.9%의 점유율로 4골을 넣었다는 건 엄청난 공격 효율이거든요. 이게 바로 손흥민식 축구예요. 불필요한 패스는 줄이고 직선적이고 폭발적인 공격을 하는 거죠. 효율성과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브루스 아레나 감독의 기자회견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겁니다. 승리한 팀의 감독이 수훈 선수들에 대한 질문을 전부 거절하고 패배한 팀의 주장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건 그냥 칭찬의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숭배에 가까운 찬사였죠. 손흥민을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플레이를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다는 표현도 나왔죠. 74세의 노련한 전술가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그는 평생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봐왔을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상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선수거든요. 위장술의 예술이라는 표현도 정말 적절해요. 손흥민은 자신을 감추는데 천재적이거든요. 수비수들이 안심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서 치명타를 날리죠. 이런 플레이를 하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계산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손흥민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죠. 킬러 본능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손흥민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42분 스루패스, 47분 발리슘 모두 킬러 본능의 발현이었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과감함이 손흥민의 가장 큰 무기예요. 아레나 감독은 손흥민 주변 동료들의 결정력이 아마추어 수준만 아니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지적했죠. 이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LAFC의 문제가 손흥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문제는 그가 만들어낸 기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동료들이죠. 42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결정력 부족이 대표적인 예였어요. 손흥민이 만든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렸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손흥민이 뛰어나도 팀이 이기기 힘들거든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내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동료들에게 찬스를 제공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거든요. 결과가 안 나와도 자신의 플레이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상대팀 감독에게까지 감동을 준 겁니다. 아레나 감독의 분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오프 더 볼 무브먼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손흥민의 위대함은 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공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오한 통찰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한 드리블이나 멋진 골만 주목해요. 하지만 진짜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을 봐요. 손흥민은 공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수비수들을 괴롭히죠. 위치를 바꾸고 공간을 만들고 동료들의 패스 옵션을 늘려주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아요. 통계로도 측정되지 않죠.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레나 감독이 무형의 압박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위치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지쳐가죠. 그리고 그 피로감이 쌓이면 58분 같은 자책골이 나오는 겁니다. 라이언 포티어스는 리그 최고의 센터백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압박 앞에서는 무너졌죠.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숨결이 그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거든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위력입니다. 직접 태클을 하지 않아도 상대를 실수하게 만드는 거죠. 손흥민의 시야와 패스 능력도 언급해야겠네요. 42분 스루 패스는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수비 블록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패스였죠. 이런 패스를 하려면 엄청난 시야가 필요해요. 수비수들의 위치, 동료의 움직임 그리고 공간의 형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거든요. 손흥민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계산하고 완벽한 패스를 찔러 넣었어요. 아레나 감독이 압도적인 시야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시야는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으로 기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천부적인 재능이죠. 손흥민은 축구를 입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2차원으로 경기를 볼 때 손흥민은 3차원으로 봐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스 루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47분 발리슛에서 보여준 기술적 능력도 엄청났어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날아오는 공을 다이렉트로 때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타이밍, 각도, 파워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공은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에 박히죠. 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한 궤적으로 골대를 향해 쏘아 올렸어요.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다면 정말 환상적인 골이 됐을 거예요. 아레나 감독이 품격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해가 가죠. 이런 슈팅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거든요. 40년 커리어 통틀어 보기 힘들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하프타임 라커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레나 감독이 화면을 부서져라 가리키며 소리쳤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화를 낸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축구가 뭔지 가르치려 했던 거예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였죠. 수직 돌파의 중요성, 타이밍 포착 그리고 직선적인 공격의 파괴력을 깨닫게 하려 한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 가르침을 즉시 흡수했어요. 후반전 53분과 56분 연속골이 그 증거죠. 우세니 부다와 티모 베르너가 손흥민처럼 플레이했거든요. 중앙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며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를 무너뜨렸어요. 이건 이번 시즌 산호세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 스타일이었죠. 손흥민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이 4대1 대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레나 감독이 이걸 40년 인생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경기 한 선수에게서 배운 교훈이 팀 전체를 바꿔놨거든요. 이게 손흥민의 진짜 가치입니다. 자신이 속한 팀만이 아니라 상대 팀까지도 성장시키는 거죠. 그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고 모방하면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레전드의 영향력이거든요. LAFC의 선수당 가치가 740억 원이라는 사실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무려 5천만 유로예요. 산호세의 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가 증명했어요. 시스템과 정신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LAFC는 실점 직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신적으로 나약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